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안녕하세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돈의 물줄기를 쫓아보고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세워보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날씨 많이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춥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네,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 심리가 참 짙습니다. 코스피 거래 대금이 6조 원 안팎에 머무는 것만 봐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디어 미국의 11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7.1%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CPI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7.1이라면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 연준이가 바로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그 7.1 발표하는 순간에 11,500 넘어서 3.7% 올랐다가 네. 1% 이게 오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는 낮지만 만약에 3.7% 그러니까 3% 이상 유지만 됐어도 오늘 파생 시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는 한 50포인트 이상 그다음에 선물로는 5 내지 7포인트 이상 오르을 것 같았었는데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는 적었습니다. 그래도 상방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내일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금리 결정 이후에 그 점도표 스탠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죠. 네. 근데 저는 계속 12월 8일까지 이제 하단이 완성된 것 같고 이제 스위칭 됐다라고 전번 방송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금리 그 50bp 할 것 같고요. 대신 그 다음에 그 뉘앙스는 속도 조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저는 나스닥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12,500 타켓 플라이스를 가는 장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스닥 아, 지수는 상반기가 아니라 예. 그냥 1월에서 2월까지요.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이 121선에서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8월 16일 날의 고점과 이번 10월 10 저점에 딱 반해서 지금 저항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선은 지지하는 것 같고 이제 7.1이 어느 정도 확인시켜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의 기술주가 이제 떨어지는 거 하단 잡고 터닝 포인트 잡든지 우리나라에는 그 엔솔 그 다음에 또 그 현대차 기아 네. 이것이 바닥 잡고 쏟아서 롱으로 바뀌는 타임만 잡으면 시장은 저는 미국 에너지보다는 우리나라 에너지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한번 갖고 와서 우리 나열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날짜 중요한 맥점마다 지수.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는 요 이제 63,000원 11월 11일과 12월 1일 고점을 언제쯤 돌파하느냐. 이 끌개가 나는 1월 초 정도 뭐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만 5일에서 7일 정도에 4, 3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발목 잡는 게 반도체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 될 거다. 심지어는 SK하이닉스는 적자 날 거다. 그런 재료가 계속 반도체 부분의 지수 부분을 잡아 내리고 있거든요. 이거의 터닝 포인트가 저는 삼성전자 실적 노출에 이제 다른 재료로 노출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런 뉘앙스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반도체 실적은 그래 나쁘다. 이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대신 주가는 나는 안 빠질 것 같고 이제 6만이 저항의 지지가 되면서 6만 3천 돌파하려면 뭐 5G나 다른 M&A나 거버넌스로 가든지 한번 보자. 나는 그 전략이 저는 1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삼성전자, 엔솔, 요 SK하이닉스 요 세 가지 X축, Y축, Z축 넣고요. 네. 그것만 추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월 연말 연초장을 지수 단으로는 한 하단은 확인된 것 같고요. 하단은 그러니까 요번에 또 뭐 2350이 저는 요번에 지지했으니까 거기서 100에서 150 정도는 봅니다. 그래서 전에 2500에서 꺾여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2450과 25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조 대표께서는 11월 CPI가 뭐 7.3 정도만 나와도 숏에서 롱으로 바뀌는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이제 그 시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쯤이면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벤트 이후로 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엿보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예. 이미 시장에서 원달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저는 이 파란 박스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이제는 내년 1사분기가 1,200원과 1,300원 사이에서만 움직인다. 1,300원에서 1,300? 1,200원. 1,200원. 네, 이 시대로 들어왔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진짜 강력하려면 100을 깨야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한 103 정도 예, 수준인가요? 103.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확인시켜 주는 것 같고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 달 전에 약간 추측성으로 앞으로 TSMC 대만을 숏을 걸 테니까 그쪽 관련된 ETF나 갖고 계신 분은 엑스타하십시오라는 걸 했는데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만 TSMC 숏은요 삼성전자 롱이거든요. 아시아 쪽 이 개념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게 현실화되는 거 보십시오. EWT라는 게 이제 블랙록이 운영하는 대만 ETF입니다. 저 ETF에서는 TSMC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가요? 당연, 그러니까 포트 비중이 이 종목이 그 블랙록이 운영하는 건데 네. TSMC가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 숫자가 빨간 색깔 보이시죠? 네. ETF가 하루 만에 15% 빠져. 저 정도면 이거는 삼성전자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한- 빠진 한 건가요? 뭐 거의 20, 30% 뺐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갔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ETF를 지금 운영하는 게 보면 이제 E자 붙은 거는 TSMC가 블랙록이 운영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얘만 하면은 또 뭔가 또 나름대로 다른 이유를 잡을 텐데 요 것도 있습니다. 요게 그 FLTW라고 이거는 템플턴 자산 운영이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하루에 7%나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이상하긴 하죠. 이쪽이. 여기도 1등 TSMC가 거의 20% 차지하는데 TSMC입니다. 1등. 요 두 가지 공격이 저는 궁극적으로 저는 중국이 그 대만을 뭐 군사적인 이런 부분보다 금융 쪽에서 벌써 공격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를 행동대장을 블랙록에 숨어 있는 중국계 자본이 벌써 들어간 것 같고 이게 이제 곧 홍콩이나 홍콩 H 시장의 롱, 본토 롱 그리고 대만 숏 이러면서 뭔가 큰 에너지의 변동이 벌써 금융전쟁은 벌써 시작했다고 보시는 게 어떻겠나. 대표님은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가 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국 지수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머징 쪽에서 얘네들이 숏치는 거는 홍콩이나 본토 쪽을 하겠지만 반드시 일정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는 저는 또 EM 지수라든지 EWY가 있습니다. EWY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EM에서는 4등이에요. 그쪽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삼성전자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보이지 않는 매수가 이제는 들어올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이게 또 하나의 징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펀더멘탈을 보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저것 에너지가 이제 이 대만 쪽 ETF의 숏이 우리 쪽에 반사이익 변화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거보다 더 큰 재료가 하나 전 있습니다. 이게 거버넌스 재료인데 요새 유행 뭐 드라마 유명한 재벌집 막내 아들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시작을 못했어요. 보고 싶어서 준비 중입니다. 저는 계속 이제 보거든요. 네. 뭐 빠져갖고
근데 거기에 요새 순양 금융 지주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시대적으로. 이게 참 묘해요. 저는 우리가 전에 삼성전자 사지 말고 삼성생명이나 호텔신라 그 금융 거버넌스 게임에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박스에서 누를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또 뭐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뭐 메가 뭐 이런 것들 막 공포 주는데 그거 제가 무시를 하시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이 뉴스에서 저는 어떤 직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날 이재용 회장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러 갑니다. 뭐 일각에는 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네. 요 다보스 포럼이 이제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오프라인 모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 많이 가십니다. 요 15일 이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조만간 대형 M&A 소식이 있을 거다. 저는 이게 요새 이제 5G가 갈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오이솔루션이든 KMW 이런 쪽 서진 시스템이든 집중하십시오. 이 논리하고 네. 저는 이 M&A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통신 쪽에 미국 기업에 M&A를 하든지 네. 아니면 애플과 LG그룹 연골고리에 또 뭔가 시스템 반도체 연결된 M&A 둘 중에 하나는 M&A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추측성 확률 배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장은요. 가능성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라면 실제 크게 안 가요. 실제 예상치가 한 10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그게 현실화됐을 때의 증폭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M&A 나오고 이런 그 5G 에너지 나오면요. 삼성전자 7만 원 바로 가요. 근데 그게 틀리면 6만 5천 원에서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우리가 추적을 하는데 네. 추적의 근거를 삼성생명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보이지 않는 내부 정보에 의한 에너지가 벌써 들어왔다라고 시장이 얘기해 준다. 시장 근본주의는 시장이 정답이다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생명 갖고 볼 거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거를 추적할 겁니다. 지금 제가 뚱딴지 같이 삼성 종합지법 형사 합의 25부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상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예, 하시려는 그 건가요? 연관됐죠. 예. 왜냐하면 이 형사 합의 25부가 매주 목요일마다 이재용 부회장님 그 분식회계를 계속해서 지금 42차인가 44차 벌써 그런 공파를 계속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뉘앙스가 이 삼성 그 분식회계 이 과정에서 옛날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18년도 11월 14일 날 분식회계로 이게 거래 정지까지 당했습니다. 거래 정지 당하면서 이때 27, 8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악재 연동 속에서 23만 원까지 빠져요. 근데 결론은 보세요. 거래 정지 당하고 그 공포 때 사신 분이 거의 이게 90만 지금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차트이신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2018년 분식회계 그다음에 그 거래 정지 이후의 스토리텔링의 역사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 분식회계 심지어 거래 정지 당하면서 이게 큰일 났다 했는데 결론은 이때가 최적의 매수 타임이고 여기서 사신 분은 거의 30만 원짜리가 거의 90만 원이니까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 에너지가 왜 나왔겠나. 그리고 지금은 70만 원과 90만 원의 지그재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보시죠. 지금 이때 그 분식회계 나왔을 때 요것만 보세요. 삼성전자가 바이오로직스 31%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43%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에피스를 거의 94% 갖고 있는데 이 바이오젠 5%를 삼성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걸 끊었어요. 이제 그 스토리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지금 삼성물산 43, 삼성전자 31, 국민연금 5%. 그러니까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바이오 에피스를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바이오에피스 곧 IPO 상장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게 내년에 좀 가능할까요?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징후라는 얘기죠. 그게 곧 삼성전자에너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하나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근본주의 예측의 10에서 30%밖에 안 되는데 삼성생명이 계속 움직이면서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고 네. 삼성 바이오로스는 박스인데 IPO 얘기가 뭔가 언론에서 등장한다든지 긍정적으로 하면 여러분들 아이디어는 이게 거버넌스 게임으로 뭔가 본격화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른 재료, 거버넌스 재료, 그다음에 하나는 M&A 재료. 이 두 축이 저는 1, 4분기에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헤지펀드가 어떤 이벤트를 미리 할 때 그거를 뭔가 선언점이라고 인계점을 딱 정해거든요. 이때부터 공격, 배팅. 그게 저는 이제 12월 8일로 저점 들어왔고 요거가 확인되는 게 아까 1월 5일이나 7일날 삼성전자 4, 4분기 실적과 1월 15일 날 다보스 포럼 요 사이에 요 단어들의 에너지가 뉴스에 나오나 그러면 추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확인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지수 올라가려면 삼성전자하고 엔솔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추적해 보면 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 변수 이렇게 발목 잡는 것들이 매쿨에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인플레이션은 잡혔다. 그냥 이제 분석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육자 본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아직도 이제는 금리라는 또 보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리 변수 다음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하면서 경기 침체 이걸 할 텐데 아래 공포라고. 아래 하더라고요. 공포. 예. 저는 오히려 1월에서 3월 달까지는 그런 것들을 겁주지만 실제 에너지는 오히려 엔솔과 삼성전자가 이제 숏에서 롱으로만 바뀌면 지수 따는 2350에서 2550 그냥 박스다. 그리고 실제 수익률 게임은 종목장으로 더 극대화될 거다. 이렇게 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트리거는 그러니까 에너지는 반도체 쪽보다는 5G나 로봇 쪽에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고요.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 이 5G 통신 관련한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연속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할게요. 그러면 네. 거기에는 항상 대장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화려한 종목장에 대장주가 어떤 에너지를 보였나 한번 사례 분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대장주들의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어디다 갖고 왔나? 어떤 종목을 찾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에서 네. 대장주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오이솔루션? 아닙니다. 지금 오이솔루션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네.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게 통신 쪽에서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건가요? 방산주들. 방산주요. 예. 방산주에서 대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거든요.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100% 에너지를 줬습니다. 더블 에너지. 그 다음이 또 LIG 넥손? LIG 넥슨도 비슷하고요. 예. 그러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찾겠다. 예. 그러면 현대건설기계가 그 다음 타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또 그 다음 타자. 이런 것들이 결론은 제가 뭘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선도주가 더블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스에서 5G가 더블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님? 한 30%, 40% 정도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G 하면 이제 OE 솔루션, KMW,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1월 중순까지 여기서 뭔가 하나 터지는 거예요. OE 솔루션이 됐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KMW가 됐던 이런 것들 중에서 뭔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한두 개라도 생겨라. 저는 여기서 찾겠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있네요. 오이솔루션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16,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요게 이제 저는 1파동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121선 아직 역배열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눌림목을 줘요. 그러면 제가 이 파동이 성공하려면 이런 그래프, 여름 3단계 121선을 21선이 이동 정배열로 돼서 다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도주가 이 61.8에서 100%짜리가 한두 개가 나오면 그 종목이 1차 주도주로 달성됐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그 121선의 이격을 이렇게 이제 어디 위치에 있나 이걸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이솔루션부터 보세요. 121선 우하역입니다. 21선 지금 위로 올라갈래요. 역배열이 정배열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늪에서 첫 번째 파동 주고 눌림목입니다. 그럼 1, 2, 3, 4, 5 만약에 엘리어트 파동 되면 얘는 어디까지가 3자 넘어야 이제 선도 이제 완성됐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진 시스템 오늘 제일 또 강했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갈 땐 얘가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오이솔루션이 쉬니까 이제 얘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군집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KMW도 이제 야금야금씩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 최근만 해도 봐요. 간단히 해서 아바타2 우리는 덱스터하고 CJCV 예. 그것도 이미 바닥에서 오르니까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차익 실현. 개봉을 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이제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오늘 개봉을 했죠. 그러니까 예. 간단히 해서 이 방송 듣고 가격대를 예를 들어서 덱스터를 8,000원에서 10,000원 산 사람들은 16,000원에 가까운데 이 인지가 있는 거죠. 11월 4일 날 그 네옴시티 관련준 주도 그때 빈살만 왔는데 그 전에 꼭 치시고 그 다음에 급락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아바타도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그리고 테마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래 대금이 격감한 게 또 문제예요. 이게 10조 시장이라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도 있을 텐데 거래가 격감한 상태에서 만약에 시가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못 받쳐주면 차익 실현 에너지가 더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5, 60% 오르는 거는 고점에서 20, 30% 순식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패턴 때문에 자꾸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송에서 막 떠도 막 급등하는 종목들인데 딱 보면 3개월 코스로 한 50에서 60% 따라가면 안 돼요. 오히려 재료 노출로 때리시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눌림목 주거나 아니면 상승폭의 반 정도 뺐거나 요새는 오히려 저는 네옴시티 관련주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오히려. 아니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을 해서 우리 돈으로 한 몇십 조의 M&A를 따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수준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대표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했겠죠. 오히려. 그런데 중국이 할 수 있는 파트가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이 그림은 중국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세요. 네. 네옴시티 관련주를 우리가 설정한다면 현대로템, 트랩 요거 32,000원, 26,000원. 저는 여기서는 다시 사자죠. 한미그로벌 제일 급등한 종목 아닙니까? 이 종목이 지금 상승폭의 반 정도를 121선 근처까지 빼면 이건 다시 또 뒷불입파동이 있나? 또 코롱 글로벌 다 똑같죠.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 또 히림도 같이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쪽 볼래요. 오히려 이제 그런 재료 때문에 오히려 물 건너간 거 아니야? 뭐 이쪽 그런데 만약에 12월 중순에서 다보스 포럼 사이에 하나라도 그 방산같이 수주해 오면요. 뭔가 수주해 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이버 1784. 예. 저는 여기 이게 이제 거기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그 플랫폼이 도시를 이러한 스마트 로봇, 스마트 보안, 모빌 그리고 저는 또 이 현대 모비스의 이 모빌리티 이게 이제 내년도 다보스 포럼과 세스 연결해서 이 에너지가 저는 이쪽이 저는 사우디 쪽도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는 일반적인 판단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 건너갔어. 아니야. 이제는 차익실현 너무 많이 이제 조정이야. 그럴 때가 오히려 매력 있는 위치고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이제 요새 제약주가 난리치지 않습니까? 뭐 사재기 한다, 뭐 리오프닝에서 뭐 당연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뭐 최근에 뭐 또 국제약품이 이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예, 오히려 그쪽이 차이가고 이거를 오히려 현실적으로는요. 저는 위치에너지로 봅니다. 오히려 한미사이언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선수 영역이고 오히려 차익 실현 영역이고 오히려 다음 타자가 뭘까를 찾는 게 오히려 낫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사재기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상대 탄력성에서 못 간 쪽이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이 그림이 저는 하나의 대표님, 예.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달 1일, 9일에서 12일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관련주들을 보자 하셨었잖아요. 근데 예. 제약주가 좀 꺾였다고 보시는 관점이신 건가요? 거기가 JP 모건 컨퍼런스에 예. 참여하는 기업에서 못 간 거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티움바이오 그런 건 해도 좋아요. 종목 발굴을 할 필요가 예. 있군요. 예. 그런데 이미 리오프닝 쪽으로 간 것들이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국제약품 이런 쪽, 그 대원제약, 콜대원 이런 쪽은 오히려 차익 실현 구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다가 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약주도 JP모건 컨퍼런스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 역별에 아직 있거나 봄의 패턴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121선에서 이거 10%도 안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은 사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격이 이미 바닥에서 50% 이상 뭐 이격 122만 원인데 15,000원이나 2만 원 가 있거나 지금 뭐 저점에서는 뭐 거의 더블 가 있는 종목들은 암만 좋다고 해도 하지 말자 좀.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차익 실현에서 이게 꺾여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만 구분하시면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리오프닝 쪽에도 다양한 게 많습니다. 다시 사재기 들어올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감기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애기 유아용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체온계, 네. 공기청정기 오히려 한 단계 넘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항생제니 감기약이 아니라 해열제 이런 쪽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시각을 넓혀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 갖다 막아 넣었을 때는 통제가 되는데 풀었어요. 최근에 제 그 후배가 중국에서 지금 그 북경에 사는데 네. 병원 사진을 하나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진일까요? 완전히 사람 인상이 끔찍해요. 어우. 그런데 약이 없대요.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또다시 이제 마스크 수요라든지 아니면 체온계 수요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쪽으로 사람이 활동하고 움직인다고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필요한 소비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공장 차단이라 해서 바로 그거를 연결시키지 못할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우리 한국에다가 제품 들어가거나 거기에 또 완전히 그때 뭐라 그랬죠? 그 우리나라 제품을 완전히 물건띠기 사갖고 넘기는 왕홍이라 그러나 그런 네, 분들의 왕홍. 또 예. 재등장이 나와갖고 오히려 체온기는 카스, 그 다음에 유아용 용품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3월 달까지 그런 것들을 오히려 틈새 전략, 순환 전략으로 금액을 적게 하고 길목 지켜서 뭔가 그 순환 매매하는 게 오히려 아이디어가 더 낫지. 이미 이격으로 그냥 단기간에 50% 올라간 거. 그럼 위치가 나쁩니다. 그런 것들은 고점에서 한 10에서 20% 조정할 때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나. 다시 또 에너지가 나올 때니까. 마치 덱스터 16,000원에서 12,300원 조정할 때 들어가는 거나 네네. 비슷한 거죠.
말이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이 됐고 이제 예매율도 굉장히 높다고 말을 하고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이제 중국에서 미국에서 개봉이 차차 될 텐데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관객 수가 이제 유치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들인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게 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딱 일주일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일주일이요. 예. 그 집계가 그저 뭐한 3일 갖고 집계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를 집계했을 때 덱스터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CJ CGV 갖고 볼래요. 극장이니까. 네. 예. 그럼 CJ CGV가 12,000원에서 21,000원까지 갔습니다. 이거 이게 아바타 이슈로 올라간 거죠? 그쵸. 예. 그러면 무조건 20% 빼봐요. 30% 빼봐요. 그리고 20%가 17,000원. 그리고 상승폭의 반 정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이제 덱스터로 펴면 요게 8,000, 9,000원, 16,000원. 그러면 요게 12,000원 정도 됩니다. 12,000원. 여기서 밑골이 달리는 에너지가 일주일 동안 제자리 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처음에는 격감하다가 사사히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치고 나가면 그럼 손익분기점 돌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다? 여기서 한 10에서 20%만 더 간다고 봅니다. 근데 저점 눌림목에서는 요게 또 30%예요. 네. 그런 정도로 봐야 되니까 오히려 아바타 2 관련된 종목은 저는 차익 실현 이미 하라 그런 전략이 나갔고 네. 지금은 눌림목 전략. 그래서 이쪽도 또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바타 2 다음에 아까 얘기한 세스나 그 다음에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JP 모간 컨퍼런스에서 참여하는 기업 중에 역배열에 있는 거. 오늘 제일 1등 상승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참여 기업에서 가장 못 간 거. 또 하나는 제가 로봇 관련주. 네. 로봇 관련주가 저는 이게 로봇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건드립니다. 저는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게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로봇 관련주에서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제가 오늘 캡처를 떠왔어요. 로봇함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루닛이 오늘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네. 루닛이 이제 인공지능 AI 갖고 폐암 환자 사진 찍어 갖고 학습시켜 갖고 사진 찍으면 뭐 폐암 이게 예측하는 회사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로보티즈가 그러니까 이제 이 로보티즈가 하나의 예예요. 네. 지금 CGA, CGV나 덱스타가 이런 그림이 되면 다 살려요. 1단계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제 눌림목 주면서 예를 들어서 저기 진한 분홍색이 121선. 예. 네. 딱 눌림목 주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건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여기만 장대 거래량 터지면 이거 고점 돌파한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끌개가 있어야겠죠. 네. 그게 발표입니다. 뭔가 지금 삼성전자가 그 추진한 이재용 회장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간단해서 통신과 인공지능 로봇이다. 이걸 벌써 언론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요 로보티즈하고요. 로보스타만 봐도 감을 잡을 거예요. 거래량만 이제 눌림목을 주면서 거래량이 지금 증거래량이 3배, 5배, 장대 거래량이 치면 이게 이제 또 N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기간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뭔가 끌개가 있는 거. JP 모간 컨퍼런스라든지 이번에 저는 가전 박람회를 가전 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가전 딱 빼고 네. 로봇,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쪽이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관련된 종목 세팅해서 못 간 것들이나 눌림목 주는 것 선택하는 게 앞으로 한 달 코스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요새 보시면 종목장이 갖다 대기해서 완전히 그 호흡기 짧은 완전히 갖다 대기해서 한번 보세요. 네옴 갖다가 딱 하더니 완전히 꼭지치고 떨어지고 그 다음이 또 뭐 다음 테마가 숨바뀜이 그냥 뭐 리오프닝 그 다음에 아바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장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구동성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 테마입니다라고 하면 저건 피해야겠구나. 네. 그러면 다음 테마 순환은 뭘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싸게 길목짓기 딱 해놓고 아니면 거래량이 초창기에 딱 들어왔을 때 따라붙든지 한 5%나 7% 오를 때 그런 전략이 오히려 종목장, 화려한 종목장에서는 오히려 투자 타이밍이나 전략 짜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거래 대금이 작고 6, 7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은 노상 롱숏에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으면 네. 화려한 종목장이 계속 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기가 굉장히 2, 3주로 짧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주기로 한 2, 30일 동안 오른 것들은 따라가지 않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장은 선수장이다. 초보자장은 그냥 TV에서 나오고 막 추천 빈도가 높은데 각도가 막 서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하루 이틀은 먹는 것 같죠. 네. 그러다가 짱돌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피하는 절제력 그리고 미리 생각하기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리오프닝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동된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원화가 강세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화 강세 수혜주하면 딱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항공주. 유가 떨어지지 원화 강세지. 그러면 아직까지 여행은 일본 쪽 농담 삼아 일본 타워가 와갖고 소리 지르면 반은 한국 사람이라고 네. 그런 것 같지. 근데 저는 이게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나 명동에 언제쯤 활발하게 들어오나. 그럼 중국 관광객이 우리가 뒤에 와 진짜 많이들 들어오네라고 인지했을 때는 어떤 주가가 고점을 찍을까요? 미리 생각하기. 롯데관광개발, 뭐 카지노 하나투어,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예. 여행 관련주, 면세점? 면세점 이런 것들. 이게 내년 3월까지. 근데 저는 단체 관광 허용도 내년 3월 이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전체 공작 회의고 그 다음에 먼저는 마켓팅이 풀어지니까 사재기부터 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나가 해외 풀어주는 코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거를 3월 기점으로 춘절과 그 다음에 정책 공작 회의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 3월과 6월 상황 요 코스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들 3월 달 지나면 이제 금리는 싹 잊어버리는 코스가 될 거예요. 요번에 50bp하고 다음에 결정이 됐거 이제 뭐 점도 빼 이러면 이제 다음 시장은 에너지로 갈 때 그때 뭘 타겟팅을 잡는가가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보지 말고요. 내년 3월과 6월에 어떤 이벤트나 이슈가 들어와서 이게 지금은 아닌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로 갈 건가. 원화 강세. 그다음에 리오프닝에서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 참여 기업.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세스의 모빌리티,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에서 타겟팅을 잡는 게 지금 이미 급등한 것들은 오히려 조정 실적 보고. 네. 그러니까 화장품주 이렇게 해서 지금 60% 올랐어요, 아메리지가. 결론은 이번 실적 뒷받침 될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 좀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럼 실적 언제 발표해요? 실적 1월 20일에서 예, 예. 말이에요. 그럼 그때 실적 보고 판단하고 사자고요. 그 타이밍을 그렇게 조절하는 게 괜히 지금 들어갔다가는 한 달 반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면 이건 6개월 코스로 잘못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드립니다. 네. 대표님,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뭐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일단 오르기는 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으니까요.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테슬라의 주가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테슬라의 CEO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소셜미디어 그룹인 그 트위터죠? 트위터 그쵸. 인수 이후로 너무 신경을 그쪽에만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테슬라 천슬라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잖아요. 계속 예. 같은 의견이십니까? 같은 의견이에요. 저는 외국 기업은 테슬라 한 종목만 집중합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 일어날래요. 수면제 먹고 계속 돈 생기는 대로 사서 네. 그런 호흡으로 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테슬라가 지금 단기 50 최고가 414불입니다.
지금 50이 최저가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더 빠집니다. 마치 전기차, 기아, 현대차, 그 다음에 우리 테슬라 주가 보시면 여기에 지금 신저점을 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 때 어떤 기준, 하락폭의 반은 어딘가? 286불입니다. 그 다음에 반의 반은 어딘가? 220불입니다. 이게 저기 녹색으로 표시한 자리요. 네. 저는 요거 내년 3월 안에 요거를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무슨 모멘텀으로. 지금은 나쁜 것들, 지금 보시면 어저께도 그 7.1에 급등하는 장에 전기차 섹터만 다 이래요.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니오. 근데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테슬라 이게 다 나빠요. 나중에 살아남는 쪽이 승자 독식을 하는 시스템이 첫 번째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기서 가장 키가 막힌 거, 공장 폐쇄,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노이즈 이런 것들 그리고 트위터 인수 이런 게 겹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이번 12월, 1월 중에 최저점 바닥을 이미 만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테슬라는 저는 한 금년 말 지나서 내년 초 되면요. 220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됐을 때 이제 121선이 지금 250불 정도입니다. 네. 그럼 121선은 계속 내려오겠죠. 21선과 단기평 수렴돼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하락이 상승으로 딱 돌아서면서 확인 자리가 220불 딱 잡겠습니다. 그래서 220불을 뚫는 기점이 시작점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상승의 시작점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락의 에너지는 저는 크게 뭐 150불에서 뭐 10불 더 빠지든 여기서 뭐 또 200불 오르든 거기서는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 지나가면 3자 볼 거다라고 봅니다. 300불 단위. 그래서 이 종목은 나쁠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도 꼭 그 SK 하이닉스 같이 실적이나 그쪽만 보지 말고 저쪽을 또 보게 하는 저는 이게 우주 스타링크, 스페이스X 난 거기서 풀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주 쪽을 테슬라가 또 어떻게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으로 쓰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슬라 갖고 계신 서학개미들이 제일 머리에 쥐가 나실 거예요. 지금 뭐 손절하고 그냥 계속 매달 일정 분에 200불 아래선 150불과 200불 아래서는 사 모았다가 아니면 이미 물리셨어요. 그러면 수면제 모드로 가세요. 그리고 언제 눈 뜨냐면 220불을 뚫는 시점. 그래서 121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시점. 그때쯤 나오는 데이터 갖고 판단하시죠. 그러는 게 지금 그냥 이거 마이너스 난 거 어떻게 해갖고 손절해갖고 딴 거 이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분명히 내년도 상반기에 끌개를 만들 건데 그게 통신, 우주 이게 우리나라도 연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은 이제 저는 테슬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거는 지금 빌려다가 때리는데 주축이거든요. 네. 지금 헤지펀드의 쇼거는 그러면 이게 쇼걸 때 분명히 합성을 매수를 할 겁니다. 파생해서. 그러면 이제 파생 매수한 걸 수익 극대화하려면 엔솔을 매도 친 걸 롱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엔솔도 다 왔어요. 제가 60만 원대 옆에도 가면 제가 빌려다가 때리는 주축이 엔솔일 겁니다. 이 방송에다 얘기했다면 62만 원에서 지금 단기간에 20% 정도 이상 빠졌습니다. 한 45만 원에서 48만 원 사이에서는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숏에서 롱으로 바뀔 때가 서서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 저점이나 엔솔 저점이 숏에서 롱 바뀌는 것도 저는 12월, 1월 달에 하나의 그 미국 나스닥이 언제쯤 12,000 넘어갑니까? 라고 볼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SK 하이닉스가 언급이 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대표님.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근데 SK 네. 하이닉스는요. 참으셔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 방송 듣는 분들은 95,000원, 6,000원대 털고 나오라고까지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7만 원대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사느니 오히려 DB하이텍이니 칩셋 미디어니 또 시스템 반도체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럼 SK하이닉스는 저는 1월 25일이나 28일 날 실적을 볼 겁니다. 네. 일단 실적 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포를 떠드는 진짜 적자가 나오나. 지금 적자가 나오나. 그거를 볼 겁니다. 그러면 적자 나왔어요. 발표했어요. 나는 그날이 저점이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SK하이닉스. 네. 어디 있냐.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당장 손절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없죠. 지금은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사지는 않지만 저는 견뎌야 되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견디가 한번 보세요. 예. 저는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은 전에 저점이 84,400원이 11월 3일 요때에서 21% 정도 20% 오르면 이거 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고점에서 만약에 25나 27% 빠지면 이건 사자 쪽이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 그래프를 여러분들 지금 딱 보시면요. 저점이 9월 30일 84,400원, 그 다음에 11월 1일 81,100원, 요번에 이걸 마저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SK하이닉스를 7, 14, 20일 빼면 20일이 76,000원이에요. 요거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요번에 78,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여기 이제 78,000원이고 이것도 정확하게 12월 8일이 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말 끝나고 롤오버 되면서 살짝 올려놨는데 요게 85,000원과 9만 사이에 가면 요게 확인된 거예요. 근데 85,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거 1월 말까지 다시 깨는지 쌍바닥 지지하는지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을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시장이 확인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때 확인할 거 엔솔, 기아, 현대차, SK하이닉스, 미국은 테슬라 요것만 딱 보면 시장이 쇼돼서 롱으로 바뀌는데 어떤 그 빌려다 때릴 수 있는 중심 에너지가 이제는 더 이상 빠지는 데 사용되지 않고 돌리는 데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단 하나 호재가 있어요. 이 시장을 죽이려고 그래요. 제가 만기일 날 200개 종목을 다 돌려봤습니다. 네. 결론. 40위에서 80위의 내수주나 종목들만 돌려요. 문 닫고 땡길 때 갖다해서 이마트, 신세계, 그 다음에 또 화장품 이런 것들은 땡겨요. 그런데 1등에서 20등은 그냥 더 죽여버려요. 아직까지 엔솔이나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실적이라는 불확실성이 재료 노출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월 초고 나머지는 1월 20일에서 말 사이거든요. 그때 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은 맞은 만큼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코스의 1, 4분기 실적이 4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코스에서 뭔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타기보다는 견뎌라. 그리고 여기서는 손절해 갖고 딴 거 가기보다는 이미 당했으니까 그냥 주무시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확실히 적자를 확인할 때가 바닥이고 4월까지 내년 4월까지는 1월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연말 연초에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주요 이벤트가 뭔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한 주 뒤에 또 만나 뵐 거잖아요. 저희는 어떤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습니까? 일단 산타랠리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대표님? 지수는 기대 안 해요. 기대는 지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네. 6만 5천에 7만 원은 M&A가 들어와야겠는데 1월 달 정도 돼야 확인될 것 같고 그 사이에는 2,450가 아주 해피한 게 2,500입니다. 그 정도고 그리고 화려한 종목장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화려한 종목장에서는 아까 항공, 여행,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리오프닝에서 못 간 것들, 로봇, 그 다음에 이런 상대적으로 못 간 쪽에서의 순환을 노리시는 게 더 낫고 이미 급등한 것들은 눌림목 전략.
그래서 여전히 시장 거래대금 6, 7조 시장에서는 종목을 계속 하는데 요새 주기가 빠릅니다. 일주일만 가면 두둑에 맞아요. 그래서 미리 생각하고 한 5일이나 7일 올라가면 안타 치듯이 때리고 다시 보는 트레이딩 구간으로 1월 말까지 화려한 종목장을 즐기시는 게 더 낫고 지수의 레벨업은 삼성전자 1사분기 실적, 4사분기 실적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3년 주도주는 로봇, 5G, 통신 쪽이다. 변함없으신 거죠? 예.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중에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해가 좀 쉽지 않다. 우리나라 5대 기업들의 어떤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이승조 대표님 책 참고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방송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시면서 어떤 점들에서 내가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을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이승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